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정입니다. 네. 왜 그래요? 아니에요. 네.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수의 의견을 좀 듣고서는 소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좀 가져온 주제가 있어요. 예.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폭등한 건 이번 정권의 이런 규제나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이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면 네. 부동산이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시장에 맡기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근거가 네. 이제 일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 이론을 가지고 네네. 이제 얘기하는 걸 겁니다. 맞아요. 네.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뭐냐? 여기서 수요는 가격이 쌀 때 많아지고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는 줄어든다. 네. 그리고 공급은 가격이 쌀 때는 줄어들고 가격이 비싸면 공급이 늘어든다.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으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네. 자동적으로 가격이 조정되어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요? 네. 이 맹점을 듣기에 앞서서 네. 네, 아직 저희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한번 꾹 눌러주시고 이것 얘기를 때문에. 듣다. 저희 히든 미션이었어요. 네,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오글오글거려서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안 하다가 하면 네. 어색하죠. 네,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요. 네,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누르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제 맹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누르고 소장님의 맹점이 뭔지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게 일반 수요 공급 곡선에서 얘기하는 상품과 네. 부동산의 상품이 달라요. 상품의 성질이 다르다. 상질이 다른 게 네. 일반 수요 공급 곡선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소비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을 사서 소비해서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경우 우리가 계란 하나에 100원이에요. 한 판에 3,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500원으로 올랐어요. 지금 네. 막 계란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500원에 사면 한 판이면 15,000원이에요. 그럼 이걸 3,000원에 사서 먹다가 15,000원 주고 살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사람의 심리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손해의 개념입니다. 약간 손해보는 느낌? 그렇죠.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고 손해보는 거죠, 그쵸, 실제로. 그쵸. 손해보는 100원에서 겁니다. 500원. 네. 네. 100원에 사서 먹던 것이 500원에 사서 먹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네. 그러니까 나는 4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네. 계란이 500원이 됐어요. 네. 500원이 됐는데 여기서 1,000원으로 더 올라가요. 네. 1,000원으로 더 올라가는데 나는 이걸 500원에 사가지고 네. 다른 사람한테 1,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손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익이 이익이 생기죠. 생기는 거죠. 그럼 네. 이 사람이 탈까요? 안 살까요? 당장 가서 사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마스크 폭등이 막 일어날 때 마스크 네. 중간에 막 이제 사재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근이나 네네. 중고 나라에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산 가격에다 돈을 얹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막 팔았던 네. 상황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걸 이제 부동산으로 옮겨볼게요. 네. 부동산이 1억에서 5억으로 됐어요. 그럼 비싸졌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수요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자 여기서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5억에 산 사람이 손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5억의 이익이 생기죠. 네. 그렇죠. 5억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 가격으로 보면 1억에서 지금 5억이 됐고 다시 10억이 됐으면 진짜 엄청 비싼 가격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고정시켜 놓은 가격이에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10억에서 15억이 된다. 네. 그러면 지금 10억에 사는 게 싼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줄지가 않겠네요.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이게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쭉 길게 지속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의 이제 아까 제가 손해의 개념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면 멈추게 되는데 네. 손해 보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일반 수요 공급 이론과는 달리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해서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고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 일반 시장이죠. 네. 이게 중고 시장인데 이 중고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떨어질 때는 떨어지다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반복돼서 쭉 길게 지속되면 이때부터는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네. 이때부터 투기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기 수요가 더 붙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투기 수요가 붙는 게 아니고 네. 일정 가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주식으로 얘기하면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죠.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면 자, 저점일 때는 수요가 붙어요. 그러다가 고점이 되면 이제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사람들이 팔립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박스권을 넘어가 버려요. 네. 넘어가게 되면 이 박스권에 있던 이 높은 가격이 지지선이 돼버립니다. 지지선. 이 가격 이하로 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수요자들이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박스권에 한 2000대 초반에 딱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서 박스권을 확 넘어가 버리니까 이때부터 투기 수요가 확 붙어가지고 지금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부동산 수요는 이렇게 투기 수요가 붙으면서 계속 더 가속화된다. 그렇죠. 알아봤는데 그럼 공급 부분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또? 자, 공급은 자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공급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네네. 비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가격이 되니까 공급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만큼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약간 한정적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요는 지금 이만큼이었다가 투기 수요가 되면 이게 2배, 3배 이 정도가 아니고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럼 공급이 이만큼 있다가 공급은 늘어나긴 하겠죠. 네. 부동산도 늘어나긴 합니다. 한계가 있지만 근데 늘어나는 폭이 이만큼 늘어나야 균형이 맞죠. 그쵸. 오히려 공급이 더 많아져야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데 이 늘어난 수요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양의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수요는 이만큼이 됐고 공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장님 말씀대로 그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살펴봤을 때 네. 이렇게 만약에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놔두면 네. 공급이 무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한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부동산에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안 하게 되면 네. 이때부터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강남이 뭐 평당 1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강남 가격이 평당 2억, 3억, 뭐 심지어는 평당 10억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네. 그런 걸 딱 본 적이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죠. 네.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예가 있을까요? 사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네. 뭐 상품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네.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거의 정부들이 규제를 가하지 않았어요. 네, 규제가 2017년에 이제 2,700만 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규제를 가했다가 폭락을 했죠. 3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네. 이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로 어떻게 됐죠? 한 6, 7천만 원까지 올라가. 8천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300만 원이었던 게 8천까지 올라가면서 24배, 25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24배, 25배. 무섭네요. 지금 부동산 세이 3배 올라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했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은 투기 수요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은 투기 수요가 형성이 되면서 네네. 그때부터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의 자정 능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일본 정권이 그런 각종 규제와 정책들을 저희가 그럼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는 거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가하는 측면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2018년에 썼던 네네. 책에 전세가를 알면 네. 그 책에 보면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됐던 이런 상황이 오면 규제를 내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정부의 규제는
반드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투기 수요가 되면 네.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막 가하거든요. 네, 막 가하는데 이게 아무리 규제를 가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욕심이 한번 딱 마음을 먹게 되면 네.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한테 때려 죽인다고 막 때려도 이 사람은 도박장에 가요. 네네.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규제가 가해도 삽니다. 네. 대신 줄어들긴 하죠. 그 줄어드는 폭이 이만큼이었던 게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규제를 가해도 시장이 이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장이 이겨도 그 폭은 좀 줄일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매수를 규제하는 정책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정부를 칭찬해야 되냐? 그 부분은 또 아닌 게 네. 공급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공급 부분. 네. 왜냐하면 자, 수요가 이만큼 늘었다가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이만큼은 줄었어요. 이만큼은 줄었는데 문제는 공급보다 아직 수요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시장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 정부는 여기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적절하게 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 뭐냐? 지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못한 겁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공급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지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수요는 늘어났으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공급량으로는 어떻게 보면 옛날 수요로 보면 충분한 양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 늘어난 수요만큼 적절하게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정부,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정부였다면 지금 공급이 수요가 이만큼 투기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공급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이런 행위를 할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상승폭이 3배에서 2배 정도로 줄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게 공급 부분을 약간 좀 더 신경 써서 공급을 늘렸다면 어찌됐든 투기 수요도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켜줬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막 폭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잘못된 행위로만 규정을 하고 맞아요. 그냥 이걸 없애려고만 했지 네네. 현실적으로 있는 수요를 잘못됐다고 한 줄을 이게 없어지냐고요. 네네. 있는 수요를. 그치, 잘못됐다 부정한데. 네. 네. 어쨌든 있는 수요니까 이거에 맞춰서 정책을 피는 게 중요한데 네. 이걸 간과했던 부분. 이게 가장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을 시장에 맡기면 네. 지금보다 더 큰 폭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약간 규제나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공급 부분이라던가 이런 네. 부분을 좀 펼쳐야 그 폭등의 그 폭을 좀 줄일 수 있다. 이 당연하죠. 말씀이신 거죠? 이게 정책은 필요한 게 아니고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으로 네. 규제를 해야만 이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시켜서 네. 수요를 줄이고 네. 그래서 상승폭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 안정을 바라면 안 돼요. 안정은 없습니다. 없나요? 예, 투기 수요가 생기면 그 다음은 안정이라는 건 없어요. 안정에 맞추려고 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에 맞추려고 하면 공급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어떻게 해서 없어지냐면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걸 봐야 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 먼저네요. 그렇죠. 수요를 없애기. 하락을 만들어야 이 투기 수요는 비로소 그때부터 없어지게 돼요. 안정을 만들면 멈춰 있다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제일 잘못한 거는 공급을 줄이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안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 수요만 줄이면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기본 그냥 수요 공급 이론에 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수요 부분이랑 공급 부분이 아예 다르게 생각이 되니까 상품 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결론이 나오네요. 네. 어찌됐든 적정한
정부의 규제나 정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연습하는 김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